오늘은 일상수행요법 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현아 과학의 문명의 발달을 따라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이 점점 쇠약하고, 또 이렇게 사람이 사용해야 할 물질의 세력이 점점 용성해서 우리 정신을 항복받아서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됐으니 그 앞길이 어찌 파란 거에 없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란 거에 있는 일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런 대도의 교법을 내주셨는데, 그 교법을 일원상의 진리와 사막활조 사은사유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전에 이제 교의편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누구나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간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일상수행요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수행요법 구조가 사막활조 사은사유를 생활 속에서 교법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대종사님께서 수행품 60장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해서 심전개발의 공부가 아니면 그 욕심을 항복받을 수가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건 밝혀나가는 그 심전개발을 안 하면 이 세상에 욕심을 항복받을 수가 없다. 그냥 물질 위주로만 받을 수 없고, 그러면 세상의 평화는 요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앞으로는 천하의 인심이 자연 심전개발을 원하게 될 거야. 천하의 인심이 자연적으로 심전개발 쪽으로 올 것이다. 시대. 이게 100년 전에 말씀이에요. 심전개발을 원할 때는 그 전문가인 종교인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종교 중에서도 수행이 원숙한 사람은 한없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심전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어봐라. 심전농부라 그래. 심전농부가 되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뭐라고 해 주셨냐면, 우리 회상에는 심전개발하기 위해서 전문 과목, 대학에도 전문 과목 있지, 전문 과목으로 수양연구취사,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사막대회인데, 수양연구취사가 심전개발을 위한 전문 과목이라 이거죠. 정하고, 이를 실습시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사막을 이게 실습을 시킨단 말이죠. 실제로 실습이랑 해보고 익힌다. 이렇게 실제 해보고 익힌다. 하기 위해서 일상수행의 모든 방법을 지시하였나니, 수양은 이렇게 뭐예요? 심전 농사를 짓기 위해 밭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농사를 지려면 밭을 고르고 돌로 없애고 풀로 뽑고 해야 되는 게 수양이란 그런 것이고, 연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농사 짓는 방법과 농작물과 잡초를 구분하는 방법이고, 취사라는 것은 그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농사를 지어서 그 곡식을 수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일상수행요법이란 실제 우리 교법을 생활 속에서 이런 데도의 교법으로 심전개발을 실제로 해봐서 익히도록 하는 법이 일상수행요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고 익힌다. 실습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돼 있지만 그대로만 따라가면 일상속에서 누구나 우리 사막활조 사은사의 우리 교법을 실천할 수가 있고 이런 땅의 진리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상수행요법인데 그거를 1조를 한번 해보자. 9조까지 있는데 1조를 해보자 이거죠. 1조가 심기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한 것으로 또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게 1조란 말이죠. 예, 여기 심지란 말이 나요. 마음 땅이라. 이 세상에 땅이 있는데 마음에도 땅이 있다 이거죠. 마음 땅. 그래서 마음 바탕이라고도 하고 마음 밭이라 힘전이라고도 하고 아까 심전이라고 했죠.
심전, 마인드 그라운드, 혹은 우리 자성이라고도 하고, 하는 마음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심전이 있는데, 이 심지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요란함이 없다. 우리 마음은 어떤 경계를 당하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고, 요동을 치지만, 마음자리는 원래는 요란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경계라는 것을 따라서 있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마음이 우리가 어떻게 돼 있냐, 마음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 우리 마음은 가장 표층의식, 제6식이라 그래요. 우리 대뇌에 해당하는 그 머리를 뜨는 작용을, 브레인의 작용을 그 표층의식 6식이라고 하거든요. 제6식이라. 그 밑에 우리 마음,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중심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 기억력은 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 그 밑에 아래아식 제8식 심층 마음이 있는데, 이걸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잠재의식까지 저장했다가 죽고 나면 그냥 그 기억, 과거의 그 잠재의식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게 이제 말하면, 제8식인데, 그 8식 속에는 제9식이 들어있다. 9식이란 진리의 진리가 들어있다. 진리란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심지에다가, 8식에다가 악을 심었다 이거죠. 남을 해하려는 악을 심었다. 그러면은, 그 9식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길러줘요. 악을 심으면 악을 길러줘요. 악을 차차차차 길러서 낸 중에 악의 과를 받게 만들고, 선을 심으면 선도 길러서 선을 만들고, 그건 뭐든 심기만 하면 그냥 해주지, 그것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동물도 길러주고, 식물도 길러주고, 독사도 길러주고, 다 길러주지, 선택해서 안 길러주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심지라 하는 것도 어떤 마음을 심더라도 그냥 있는 대로 길러서 그 결과를 맞게 해주는 것이 있다. 이거는 죽지도 않고 남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진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땅에. 우리 땅에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뭐든 심는 대로 나잖아요. 우리 마음밭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8식하고 9식을 합쳐서 심지라고 이렇게 푼다. 이 8식, 그 마음 땅에 그런 진리가 들어있는 땅을 심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물질을 개발하고 경제를 개발하는데 온통 노력을 해요. 국가적으로 경제 개발, 물질 개발, 과학을 갖고 막 모든 과학적 논리를 했는데, 이 심지라고 하는 건 무궁무능한 묘리가 이 속에 들었건만은 이걸 개발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개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묵혀둬서 한없는 고통이 따르는데, 이 마음밭도 개발하기만 하면 한없는 여기가 말하면 은혜가 나오게 되고 덕이 나오게 된다. 이 심전은 개발하면 오히려 물질 개발도 그 심전 개발을 갖고 하는 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심전 개발의 전문 과목이 수양연구 취사 일심마르마리 실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요란함이라는 거는 고요하지 않고 안정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희로애락으로 흔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란함이라는 거는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희로애락에 흔들리는 상태를 말하고, 바깥으로는 경계 동하는, 어떤 경계가 있으면 그게 동한다 이거죠. 경계라 하는 것은 원불교 다니면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안 다니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내 주관과 객관이 마주쳐서 형성된 조건이에요. 주관, 나와 내 마음과 외적 환경이 딱 마주치면 그때 이루어진 조건을 경계라고 하는, 그 경계를 따라서 내 마음이 술렁거리는 것을 요란함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요란함인데 우리 심지는 요란함이 원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원래 없다 그랬는데 경계를 따라 또 요란함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했군요. 그렇다면 이게 모순이 된 게 뭐냐면,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 따라 생긴다. 그러면 이 심지라는 건 요란함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했을 때, 요란함이 없다고 하는 이 없는 것은 유무초월한 없는 거라, 있고 없는 것을 초월한 자리라, 그렇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고요해지면 선도 없고 악도 없지만 작용하면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우리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원래는 선악이 없는 것인데 고요 작용하지 않을 때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작용하면 선도 되고 악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심지라 하는 것도 원래 요란함도 없고, 요란하지 않음도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도 있고, 안 요란해질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 이거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한없이 타락해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한없이 발전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만 구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없다는 말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걸 초월한 자리인데 거기서 요란할 수도 있고 요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개발하면 한없이 이게 그 능력이 커지지만 묵혀두면 한없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이런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거죠. 그게 요란의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in response to the sensory condition이라거든요. 경계를 인연해서 경계를 감응해서 있어진다.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을 말해. 일체 대상. 모든 대상이 다 경계란 말이죠. 바깥에 있는 대상, 내 마음의 상태, 이것도 경계. 마음작용을 일어나게 하는 모든 조건과 현상. 주관과 객관이 마주쳐서 형성된 조건. 이거를 다 경계라고 이렇게 한다. 경계에 따라 있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한없이 그것이 업력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술렁거려가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신경제약자도 되고 실신자도 되고 자살까지도 하게 되고 그런다 이거죠. 특히 요즘에는 그 마음의 안정을 못하는 걸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실신자하고 자살도 하고 되는 것은 이 마음이 요란한 것을 이게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죠. 여기 있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은 정한적, 고요한적 선도 없고 악도 없으나 동한적, 작용을 한적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아니라.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정무열하, 그러니까 고요함도 요란함도 없는 원래심과 경계를 만나면 능히 고요하고 능히 요란해질 수 있는 걸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어리석음, 그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이 정신수양이고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게 사리연구고 그름을 얻게 하는 게 작업지사인데 이 세 가지를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없게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by letting go of 이렇게 하는 by letting go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제 스스로 없어지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 스스로 없어지냐? 내가 마음의 요란함이 일어날 때 요란함이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르면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원래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요란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by letting go of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이게 계속되냐면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요란함이 계속 차린다. 지금 내가 마음이 이런 경계를 만나면 요란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조심을 하고 딱 알아차리면 요란하지 않는다 이거죠.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이거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마음작용을 멈추어.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마음작용을 일단 멈췄단 말이죠. 멈춰서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대조해보라 이거죠. 대조해봐라. 또 하나는 내가 경계에 끌릴 수도 있고 안 끌릴 수도 있고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자기 마음을 살펴보란 말이죠. 살펴보게 되면 그게 마음자리를 원래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빨리 일어나자마자 빨리 그 순간에 돌리면 금방 돌아가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서 한참 지나가면 바라봐도 그 다음에 안 돌아가요. 이게 습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성, 분별성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작동을 하고 습관이 되면 알아차려도 그 다음에는 안 움직인단 말이죠. 우리가 자기 승질을 할 때 화가 나는데 금방 가라앉으면 가라앉는데 한번 일단 화가 나버리면요 안 가라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그때 그 일어난 그 순간에 알아차리자, 이게.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거 자성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우리의 마음은 뭐로 돼 있냐면, 희로애락의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다, 생각. 소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감정과 생각이 뭐하고 합쳐지냐면 언어하고 합쳐진다, 언어. 사람이 생각할 때 말 갖고 생각하고 그냥 말 없이, 동물들은 말 없이 생각할 때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조금 생각을 해요. 사람은 전부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해도 말로 미워하는 거고, 좋아해도 말로 미워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죠. 감정도 좋고 싫은 게 전부 이 말을 우회탁, 이걸 말이, 언어가 이걸 매개를 한다 그래, 매개. 응? 매개한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뭐가 매개하냐면 이 언어는 이너 스피치라고 한다. 내적 말이 이걸 다 매개를 하게 돼 있어요. 모든 감정과 생각을 매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요란한 것을 가르치냐면 이 요란한 희로애락, 요란함이라는 희로애락, 이게 요란함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원초적인 번뇌. 요란함이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언어하고 같이 합쳐진단 말인데, 이너 스피치하고 합쳐져 버린다. 그럼 이 힘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못마땅하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쭈물쭈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저기 누구야,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은 안 그러는데요. 교양이 없는 사람은 막 속으로 욕도 하고 그런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안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 그냥, 오늘 가도 내일 가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쓰면 자동차를 타면요, 운전을 하면 많이 생겨요.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누가 막, 싫은 소리 하고 막 가뿌리는 소리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전화기도 좀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게, 속이 부글부글 하고 그래요. 그럼 어쩌고, 저건 뭐 어쩌냐, 막 이렇게 속으로 쫑얼거리고, 누구 상사한테 뭐, 별로 잘못 안 했는데, 꾸지렁 먹었다든지, 부모님한테 뭘 잔소리를 들었다든지, 뭐 일하면, 그렇죠. 또 뭐 애인하고 헤어졌다든지 하면 속으로 뭐 난리가 나요. 그런 거 전부 이너 스피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가라앉히냐? 일단 멈추어서 뭐를 멈추냐 이거예요, 뭐를. 응? 마음 작용을 멈추라, 마음 작용. 내 마음 작용을 어떻게 멈추냐? 제일 먼저 이너 스피치를 멈추라, 이게. 자기 쭈얼거리는 거 딱 멈춰야 돼. 그러면 딱 가라앉아요. 그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이렇게, 말이라는 건 생각보다 먼저라고 선행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딱 멈춰라 이거죠. 말을 멈추고 나면 생각은, 그러니까 감정이 가라앉게 돼 있다, 이거. 그래서 일단 멈추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수양이라는 거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죠. 마음장에 일단 멈추어서, 다음에 뭐래요? 일단 멈추어서, 마음작용을 딱 정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서 내 마음이 요란해졌느냐, 안 요란해졌느냐. 내 마음이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요란해졌느냐, 끌렸느냐. 끌리면 이게 문제입니다. 끌리면 어리석어지거든요. 요란해지고 끌렸느냐, 안 끌렸느냐, 이렇게 딱 살펴본다.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그 자리를 돌이킨다, 이거죠. 돌이키는데, 이 말을 그치면 제일 빨리 돌아가요. 감정은, 이거 말이 그치고 감정이 가라앉아야죠. 희로애락의 감정이 가라앉으면 원래 그 모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양이라는 거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보면은 이제 이 아침 저녁으로 염불을 하거나 좌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 이거 플러스 이제 이게 염불, 그 다음에 이게 좌선,
명성, 이런 걸 하게 되면, 이 플러스 이걸, 이 경계를 당해서 이거 두 개를 하면 수양이 된다 이거죠. 요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떠한 경계가 왔더라도 우리 마음을 요동치지 않는 태산 같은 수양력을 얻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공불교 대학생들은 얻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대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대인의 심량이란 거는 커다란 경계를 만났을 때 부동하는 자세가 대인의 심량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많이 예를 듣는데 수많은 왜군이 쳐들어왔는데도 태산같이 부동했거든요. 딱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질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요동치지 않고 딱 부동했거든요. 부동하기 때문에 거기서 큰 생각이 일어나고 지혜로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하고 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을 안정해야 되느냐? 요란함을 왜 없애야 되느냐? 요란함을 왜 가라앉혀야 되느냐? 안정을 해서. 아니야. 이것은 여기서 바른 생각,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요란함이 안 가라앉히면 지혜가 어두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길을 어둡게 되는 거예요. 그 요란함이라는 성질이 어떻게 되냐면, 요란함이 있잖아요. 한 생각이 있죠. 몇 종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이, 앞 생각이 있으면, 이 뒷생각이 있습니다. 요란함과 요란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 요란하지 않으면 앞 생각과 뒷 생각이 영향을 안 줘요. 요 생각이 독립이 됐어요. 앞에 어떤 생각을 했어도 그 다음 생각이 전 생각에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온전하게 생각을 해간단 말이죠. 근데 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이 화난 생각이 그 다음에 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요란한 마음이 그 다음에 오염시키고 그 다음 오염시켜서 끊임없이 오염시키는 것이 이게 요란한 마음이라 그래요. 응? 요란한 마음이라 하는데 내가 이제 이 과학에서 터뷸런스를 정의한 터뷸런스가 요란함이에요. 유체의 요란함인데 요건 뭐냐면 자기가 요란한 것이 그 다음을 요란한 걸 딱 해놓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요란한 것이 그 다음 요란함을 일으켜놓고 자기는 없어지고 또 일으켜놓고 없어지고 이렇게 터뷸런스예요. 그러니까 그 요란함이란 거는 화가 나면 그 다음 생각을 요란하게 해놓고 자기는 없어져요. 그럼 그 생각이 그 다음을 또 요란하게 해놓고 없어지고 요게 이거를 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박. 이게 말하면 요란함이 없어지면 앞생각 뒷생각이 서로 독립해서 고요한 중에 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란함을 없애야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고 온전해져야지만 바르게 판단하고 하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교과서를 읽는데 마음이 요란하면 교과서 읽혀져요? 안 읽혀지잖아요. 그 앞생각 뒷생각을 가도 이게 무슨 뜻인지 가지를 않잖아요. 마음이 착 가라앉고 집중이 되면 논문을 읽어도 이게 무슨 생각 왜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수양하서 요란함을 가라앉혀서 이 안정을 얻고 일심을 집중하면 그 다음에 지혜가 생겨서 사람을 바르게 판단하는 힘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수적으로 농사 질 때 풀을 없애버려야 농사를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종사님은 제일 먼저 경계를 만나면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해보면 그게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이제 어디를 가서 가냐면은 결혼식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지난번 저기로 했대요. 여기 가면 스카이 빌딩이라고 있어요. 스카이 빌딩. 여기 종로에 가면 스카이 빌딩이 아주 꼭대기 가면 뷔페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교수들이 우리 일을 열심히 프로젝트 하고 나서 이제 그 학장님이 거기를 식사를 대접을 하러 갔대요. 그 올라갔더니 밤에 아주 경치도 참 좋고요. 음식 맛도 좋은데도 막 피아노를 막 치고 막 멋있더라니까요. 멋있게 쫙 이렇게 밥을 줘요. 그러니까 한참 먹고 있는데 아차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방심의 땅 끌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심의 땅 끌리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참 멋있는데 다음에 또 올까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으면 낸 적에 이제 돈 갖다 쓰는 거잖아. 내가 이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싹 여기 끌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끌리려고 하는구나. 정신 차리니까 이제 그게 마음이 일어나도 내가 괜찮네요. 그렇지 않고 막 넣고 있었으면
야, 분위기도 좋은데 여기 뭐 다음에 또 아버지 없는데 아마 이제 이렇게 거기만 가면 좋고 또 여기저기 가서 좋은 데 있으면 내중에 돈도 없는데 막 쓰고 사람이 다 그렇게 끌려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우리 허영과 사치가 마음이 다 경계에 끌려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 허영과 사치가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서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다 오늘 막 텔레비 나오는 것이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하니까 다 생기는데, 이것이 수양을 하지 않고 마음이 경계에 끌려서 생긴 거예요. 어느 때인가 모르게 마음속에 나도 저 물질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끌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정당한 능력은 없으면서 끌리려니까 어떻게 이제 부동산으로 어떻게 끌릴까 하다가, 부동산까지는 좋은데 이제 불법으로 끌린, 불법을 이용해서 끌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란함을 갖다가 잠재워야만 우리가 지혜가 솟게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냐, 우리 마음을 챙겨야 된다 이거죠. 경계를 당하면 우리 마음을 챙겨야 돼. 그냥 놔둬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 참으로 미미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했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경계를 당할 때마다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요란해졌느냐 안 요란해졌느냐, 어두워졌느냐 안 이렇게 마음을 챙기는 게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일상정력법이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실현하는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자성의 정이라는, 자성의 정. 이 정이라는 건 뭐냐면 요란하지 않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성의 정은 뭐냐면, 자성의 정은 제 스스로 요란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요란하지 않아요. 근데 일심이 집중된 상태는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밀어도 요란해지, 저절로 요란해지지 않는 상태를 자성의 정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것이냐 했을 때, 첫째로는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이게 1번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할 때 일에 끌리지 말고 끌리지 않는 연습을 한다. 대학생들이 최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할 때 끌리지 않은데 저 일에 대한 대중심이 있어야 돼. 대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3가지, 5가지 일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 맡은 일이 있는데 이 일에 집중하다가 이 2가지를 놓쳤다. 그러면 이건 일심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5가지가 있는데 1가지만 하다가 2가지를 놓쳤다. 이게 우리가 수학, 영어 이게 공부 시험을 다 봐야 하잖아요. 그걸 수학, 영어를 다 해야 되는데 수학만 하다가 영어 다 놓쳤다. 그럼 일심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게 쪼각난 마음이에요. 수학을 열심히 해서 일심을 하면서도 자기가 적당한 때 끊어버리고 영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적당한 때 끊어버리고 딴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맡은 것은 전부 다 하는 게 이게 일심이라 이거죠. 이 일할 때 일에 일심이고 저 일할 때 저 일에 일심이지만 대중심이 있어서 적당한 때 끊고 딴 데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이걸 진짜 집중력이라고 한다. 이거는 단련시켜야 한다 이거죠. 단련시켜야 한다. 그런데 마음이 요란해지면 이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경계를 따라 요란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버린다. 경계를 왔다 갔다 할 때 어디 좋은데 이렇게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끌렸으면요,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자꾸 놀러 가고 싶고 하니까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를 끊어버리고 일심 집중해서 자기가 인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대학생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선 자기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갖고 실력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2번째 뭘 해야 돼요? 우리 이 마음 공부 정전 공부를 해서 자성의 안정 능력과 지혜력과 실행력을 얻어야지 전문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심 공부를 해야죠. 2번째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 대조해라. 심지가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살피고 대조해서 순간순간 대조해라 이거예요. 3번째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라. 내가 지금 끌리지 안 끌리지, 끌리고 있다, 이거를 대중을 잡아라 이거죠. 그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들어온 걸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가라. 제가 이걸 이제 심정개발이라고 하는 게, 심정개발. 내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걸 알았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청년회를 다니면서, 원불교 청년회 다니면서 그때 내 공학 공부를 했는데, 공학 열심히 하다 말고 사람이란 공학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심정개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깨쳤어요. 알았어요. 그다음부터 훨씬 공학도 하면서 심정개발을 해갖고, 50년이 지났단 말이죠. 지금 거의 50년이 지나가잖아요. 한 50년 다 안 돼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냥 공학만 했지요. 응? 공학만 했어. 그러고 심정개발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이나 돼서 이제 보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응? 할 일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그냥 공학은 다 이제 정년 퇴임부를 할 일이 없으니까 뭐 등산만 가고 뭐만 하고 막 친구들 만나서 밥이나 먹고 이거밖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심정개발을 해놓으면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은 거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쳐야 돼요. 지금 깨쳐서 사람은 이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심정개발 공부를 해놔야 된다 하는,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개발이 왜 필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본인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어두운 사람이라 아주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나는 그 원리를 알게 돼서 그냥 공학 공부하는 중에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하게 되니까 대학이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가 원리를 알게 되고, 우리 그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그 이치가 있다 할 수가 있어. 한 20, 30년 전에는요, 막 이게 무슨 평가를 하는데요. 내가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해갖고 전국에서 1등 해버렸어요. 그 고대 기계공학과가. 그거는 이 심정개발 원리를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뭐냐면 자성의 정을 세우는 3단계 공식이 몸살돌이에요. 몸살돌. 일단 경계를 만나면 마음작용을 멈추고, 이 이너 스피치를 멈추면 제일 빨라요. 마음작용 멈추는 이너 스피치를 멈추면 제일 빨라요. 여러분들은 이너 스피치 없는 사람한테 다 있을 것 같아요. 이너 스피치를 그냥 멈추면 마음작용이 멈춰져요. 이너 스피치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경계에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내 마음이 요란해졌는지 안 요란해졌는지 이게 살펴서 알고, 그 다음에 원래 그 요란함이 없는 자리로 돌아가라. 돌이켜라 이게. 돌이켜라. 이게 몸살떨로 하게 되면 쉽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멈추어서 살펴서 돌이킨다. 이 3단계 공식이에요. 뭐 경계를 만나면 멈추어 살펴 돌이킨다. 근데 왜 몸살떨을 해야 될까요? 몸살떨을 해야 그 다음에 생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이게 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온전해야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취사 선택을 잘해서 앞길을 바르게 잡을 수 있다. 뭔가 끌리고 나면요, 앞길을 잘못 가게 되기 때문에 멈추어서 살펴서 돌이킨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작용을 일단 멈추어서 심기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주하고 대주해서 잘 살펴 후에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없게 함으로써 원래 마음자리로 돌이키자 이거예요. 돌이키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 3단계. 그래서 멈추어서 일단 마음작용을 멈추어서 멈추면 앞생각이 뒷생각에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살펴서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 요란했는지 안 끌리는지 살펴서 돌이키자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돌이키냐, 이게 문제가 있죠. 돌이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요란해질 때는 내 본래 마음자리에도 요란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 본래 마음자리에도 요란함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라앉히란 말이죠. 어떤 탐한 욕심이 일어나걸랑, 탐한 욕심이 일어나는, 내 어릴 때도 그런 욕심이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가라앉혀야 돼요. 그게 탐한 욕심이, 옳지 않은 욕심이 일어나면 가라앉혀야 되고, 이렇게 이 요란함이 있어도 내 본래 마음에는 요란함이 없는데 이게 경계에 따라 있었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가라앉혀야 된다 이거죠. 본래 마음자리 비춰보는 거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에 아까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원불교 사람만 하는 건데, 잊지 않는 사람은 잘 안 되는데, 일단 내 마음이 요란해졌으면,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고, 이런 쌍이란 건 원래는 본래 내 마음자리. 원이라는 건 내 본래 마음자리, 내 본성자리란 말이야. 내가 내 본성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망각했구나. 그럼 이제 언제 그렇게 하면 되냐면, 누가 친구가 놀러 가자고 해서 술을 잔뜩 먹고 와서 그냥,
취해갖고 막, 자기 할 일 못하고 숙제도 안 해가고 시험도 망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와서는,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다 한 번씩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디 술 먹고 놀러 와갖고는 시험 숙제도 안 하고 시험도 잘못 봐고 망쳐놓고 와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본심은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는데 그냥 경계에 끌린 거죠. 누가 그러니까 친구 얘기를 끌려갖고, 그랬구나.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너 스피치로 외치란 말이죠. 내적으로 말로 속으로 외쳐야 된다 이거. 이너 스피치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때는 암시 좋은 거예요. 이너 스피치로 딱 외치면 이게 딱 그냥 반성이 돼서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 마음이 요란해지거나 어리석어질 때는 내가 내 본심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하고 속으로 외치라 이거죠. 외치라 이렇게. 그다음에 혹은 어떤 일을 당해서 용기가 안 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이나. 이렇게 이제 자기를 비하하고 좌절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용기 있게 뭐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할 것이냐, 뭐 해봐도 안 돼 하고 자기 좌절에 빠져갖고 자기를 비하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야. 그래도 돼요. 안 그렇다. 나는, 무한한 가능성이 내 속에 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외치는 것도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쌍을 망각했구나. 그렇지 않다. 내 본성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욕심나는 경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자기를 유혹하는 욕심나는 경계를 당하게 돼요. 그것이 모르게 돼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직장에 가갖고 중요한 정보를 캘 수 있는 이게 위치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근데 그것만 이용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기. 그거를 욕심나는 경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요새는 밝은 세상이라 그런 걸, 내적 정보를 이용했다가 뭐 썼다는 그냥 요새 다 범죄를 되잖아요. 그 욕심나는 경계인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데 하면서도, 잘하면 돈도 벌 수 있는데 하면 이거를 끌리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막 끌려가잖아요.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런데다가 그 속은 어떻게 돼요? 또 막 집에서 막, 왜 돈을 못 벌어오냐고 바가지를 끌게 되면, 이게 딱 어울리는 거죠. 집에서는 왜 남은 부자로 사는데 우리만 가난하냐? 그러면, 그런 거 없으면 괜찮죠. 그걸 해다가, 경계는 있다가 두 가지가 복합이 되면 이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으면 또 제정신이 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또 막 누가 뭐라고 해. 그러면 또 뭐 스트레스는 받았어. 기회는 됐어.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되면 이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때 정당하지 않을 때 그래서 종교가 필요한 거고 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고 이게 내가 이 부당한 방법을 하는 거 이거는 인과봉의 진리라서 반드시 나쁜 결과가 온다는 걸 믿고서 그 다음에 해도 어떻게 돼요? 막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냐? 이때는 끝까지 싸우는 정신. 절대 불의에는 욕심과 불의에는 지지하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가져라 이거죠. 이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가져야 마음의 안정을 얻어요. 여러분 이제 아침에 일어나 공부해야 되는데 졸려 죽겠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강의실에 듣는 졸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끝까지 안 졸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는 잘해요. 졸리면 끝까지 안 졸라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좀 그런 것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막 졸리면 끝까지 안 졸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이 불의한 일에는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갖고 불의한 절대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해갖고 이 정신을 우리 대학교 때부터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끝까지 안 하고 싸우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미래 시대에 지도자로 자라날 수가 있다 이거죠.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공부하면서도 이제 염불이나도 하고 명상도 하고 경전도 읽고 산책도 읽고 법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걸 대체하는 공부라고 해요.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수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 시대에 정신수양의 방법, 일상수행요법 원래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그 요란함을 잠재우고 자성의 정을 세워서 정신수양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터득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대인이 돼갖고 이 세상을
이 앞길을 선도하는 대인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몰라서 그렇게 진짜 30, 40이 돼서 이걸 아는 것보다 아주 젊을 때 알아갖고 이 수양을 해서 수양의 목적은 뭐 어디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요. 다음에 이제 지혜를 구해서 실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정신수양의 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아침, 저녁 연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또 경계를 당하면 마음 빼줘도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경계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